부산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제22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부산 정가는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총 3회에 걸쳐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모시고 내년 총선 준비 상황과 선거 전략, 목표 의석수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정의당 부산시당 김영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부산의 선거를 이끌어갈 시당 위원장으로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야당이 독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생은 뒷전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온 유일한 원내 진보 정당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는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정의당 부산시당은 내년 총선 때 이 부산 지역에서 몇 석을 목표로 하고 계실까요? 영남권에서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진보정당은 사실 울산 지역과 경남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진보정당이 또 저희 정의당이 한 번도 국회에 입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기필코 국회 입성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몇 석이라는 목표를 잡기보다는 국회에 입성한다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회 입성을 하기 위한 그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희들이 한 석이라도 한 석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반드시 들어간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양당이 지금 겉으로는 싸운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당이 또 합치하면 담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조적 정치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기 힘들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히 서민들의 경제 또 사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파열음을 내고 실질적 부산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국회 입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정의당이 입성함으로써 약간의 긴장감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긴장감도 긴장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것에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의로운 복지국가 또 새로운 복지국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 정의당인데 이 내년 총선에 임하는 정의당의 선거 전략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건은 정당의 정책이 시민들에게 생활의 편리성과 또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거든요. 작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제가 출마를 했지만은 정의당은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이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있어야 된다. 돌봄, 노동, 청년 환경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시장 선거에서 이야기를 했던 교통정책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정책 정당, 정의당 부산시장 이런 모습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정말 심각하지만 이 청년들의 지역 이탈 문제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탈하고 있는 이 청년들을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잡을 계획이십니까?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으려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또 현상적으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산업에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모자라거든요. 이럴 때 부산시가 같이 협업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겨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과 함께 지방대학의 몰락,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서울로 올라가느냐? 대학을 왜 서울로 올라가느냐? 서울로 올라간 대학생들이 고향인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방대학의 문제점을 잡고 또 지방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을 하면서 이 청년들을 잡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다면 현재 정의당이 느끼는 이 부산 지역 민심과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죠.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네. 또 지금 현재 40, 50대 중년들에게 물어보면 또 그 나름대로의 직장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라는 수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대 양당은 프레임 정치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당들의 이익만 쫓는 그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정의당의 책임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 부분을 조금 채워나가면서 뭔가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최근 정쟁이 격렬해지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 혹은 정치 무용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민심이 정의당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의 불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 잘못했다, 어느 당이 잘못했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전체적인 정치권의 불신이거든요. 이 불신이 사실 우리 정의당은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왜 국회에 많은 의석수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정의당이 가지는 정책을 더 어떻게 알려나갈 것인지 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정치의 불신을 바꿔나가는 부분들이에요. 신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싸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정당으로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저희 정의당 부산시당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시민에게 와닿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이 선거구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거구제 개편하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어렵지만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계획된 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을 사실상 폐기해버렸죠. 그건 뭐냐면은 그 선거제도를 만들었던 두 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제도나 법을 만들게 되면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엇이고 그 취지를 살려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당의 이익에 급급해서 그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제도의 개혁을 후퇴시키는 데 대한 그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앞으로도 이 선거제 개혁이 사실 저희들이 50% 가까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론적 입장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들 정의당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6명의 국회의원이지만 소수의 국회의원이지만 6명 한 분 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산만 놓고 본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이 대선거구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정의당에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도농복합제, 대선거구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민주당이나 또 저희들 정의당이나 이로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례성 강화라든지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 논의에 들어가면은 이 안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제도라는 것이 종합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고 취지가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지역구 문제, 그 다음에 비례대표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년 총선 전에 부산에서 쟁점이 될 지역 이슈를 꼽는다면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대 양당은 몇십 년째 개발 중심의 이슈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40년 다 된 고리 유혹이 폐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고준위 핵 폐기물 임시저장소. 사실 말이 임시저장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영구저장소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설득해내지 못하면 다른 데 못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핵 폐기물 계속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슈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작년 시장선거에서도 제가 1호 공약으로 내었던 것이 교통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정책은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교통정책을 써서 교통비를 이렇게 적게 내어서 가게에 도움을 주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가용 수요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가용 수요를 줄이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그 BRT가 잘 깔려 있습니다. 근데 보기엔 잘 깔려 있는데 BRT가 가는 버스 그 밑에는 지하철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얼마나 비효율성이겠습니까? 효율적인 교통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교통정책 이런 것도 저희들 부산시당에서 조만간 교통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진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가 없는 미래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그러한 이슈가 중요하다는 거죠. 10년, 20년 뒤에 어떤 부분을 가져가자. 그때까지 뭐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 변화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이슈를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생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겠다라는 것들을 모든 정당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정의당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계획이실까요? 사실 저희 당이 또 부산시당이 조금 잘하지 못했던 것이 홍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걸맞게 홍보 기능을 강화해서 좀 더 폭넓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꾸준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알려나갈 수 있고
단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정책을 만들어내서 지금 거대 양당이 원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받고 나가는 그런 정책 정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주시죠. 예, 제가 조금 전에 인사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양당이 프레임 정치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그 모습이 싫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목소리가 또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다양성의 정치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내년 총선의 의미는 다양한 사회에서 우리 구성원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대변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러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올해 12월에 공천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만의 공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정당에서 정의당의 공천 기준이 가장 까다롭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당내 그 검증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느 정당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섣불리 공천의 이야기도 잘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당내에서 검증의 그런 부분들을 잘 거치고 또 저희들이 공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실 저희들 지금 6분의 국회의원 중에서 두 명이 사실 청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21대 총선에 대한 의정 활동에 대한 저희들 평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재창당 과정에 있습니다. 재창당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함께 논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렇다라고 하면은 공천을 어디에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이 부산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모든 지역구에 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21대 총선에서 출마를 했던 북강서 을이라든지 또 금정 그리고 남구 그리고 저희들 기장군 또 저희들 지역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된 수영 그리고 중령도 이 정도의 지역에서 지금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부산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죠. 예, 부산 시민 여러분, 정의당이 정치의 불신을 가져온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해서 정치의 구조를 바꾸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시민의 생활의 편리 또 다른 부분에서도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 한 해에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처럼 굵직굵직한 선거가 없지만 여야는 벌써 내년 4월 총선 승리 다짐에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 시민, 즉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데요. 이번 부산시 여야 시당위원장 대담 특집이 부산 시민이 우리 지역 참일꾼을 뽑는 소중한 판단에 도움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